분들 한 분 한 분 다 귀빈이시니까 내빈 소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서로에게 환영한다고 환영의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에 대한 농령이 있겠습니다. 순국 선열에 대한 농령. 저는 오늘의 주인공 정상범 전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과는 사제 관계입니다. 그간 불우이웃도 돕고 학원에서 청소년 교육과 중국의 한인 학생 교육에도 힘썼으며 대학원 원우회장, 총동창회 회장, 대학 교수, 전국지방교육자치-특별위원, 장애인 먼저 실천 대전운동 본부장, 대전 정보직업 교육원장, 복지TV 대전 충청방송 경영이사, 장애인 정보화협회 대전 평생교육원장, 충청교육신문사 고문, 대전시 배드민턴 협회장, 뉴라이프 전국연합 대전 공동대표 등 각종 단체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등 여러 분야에서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을 해온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위원으로 그리고 부의장을 거쳐 전국 최연소 의장으로 그간 우뚝선 그로부터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과 열정을 들으며 내고장의 교육을 위해 이바지한 실적들로 마음이 놓였고 이번 불굴의 의지와 도전으로 가는 정상교육의 값진 출판을 다시 한번 환영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상범 제자 파이팅! 정상범 전 의장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불굴의 의지와 도전으로 가는 정상 교육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정전 의장님의 마음이 고성대전광역시 교육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날의 더 큰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출판기념회 개회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미래의 중주인 교육 현장에서 늘 열정으로 임하신 새벽녘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정상범은 대한민국 태양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범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어린 시절 알았던 소아마비의 고통. 육체의 고통은 세상의 따가운 시선들로 인한 고통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받았던 사랑을 되돌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 나선 그는 더 큰 세상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충남대 남문운동장의 최초의 장외 홈런, 최초 최연소 교육의장, 1,400명의 수강생, 최고의 교육은 최고의 성적이 아니라 최고의 인성이라고 자부합니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지만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껏 살아온 시간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의 시작은 정상범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정으로부터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육을 생각합니다. 불굴의 의지와 도전으로 만드는 정상교육. 지금 정상범이 더 나은 대전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출판 기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짐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더욱더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어린 시절 얘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좋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불편한 몸으로 운동이 가능했는지 궁금해요. 네. 선천적으로 운동신경이 타고난 것도 있었고 네. 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바깥에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바깥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네. 우리 가족들이나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 계속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 선천적인 것과 또 후천적으로의 제 주위에서의 뭐랄까 지도 또는 관심 때문에 제가 운동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정전 의장님 먼저 뵙기 전에 이런 팜플렛부터 봤는데요. 상당히 젊고 미남이시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좀 뽀샵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닙니다. 원래 미남인데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대상포진을 2달간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지금 네. 회복돼 있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망가졌습니다. 원래 미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 때문에 힐대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나 봐요. 예. 그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저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네.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좀 많이 따랐고 또 아까 우리 육학의 담임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실험 공부도 좀 했습니다. 예, 네. 공부도 잘했지, 네. 노래도 잘했지, 또 미술도 그림도 잘 그렸지, 또 운동도 잘했지 하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술 잘하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이거 지금 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증명을 못하는데 이따가 증명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어렸을 때 크게 아팠다고 아까 소아마비 앓으셨다고 했는데 예,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가지고 한 3년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어렸을 때는 다리를 많이 심하게 절었는데 네. 계속 운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걷는 것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3살에서 6살 때까지 그 알았던 건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저를 낳으려고 네. 3년 동안을 업고서 예전에는 병원이 흔치 않으니까 저를 업고서 네. 침을 맞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닌 기억도 제가 생생합니다.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돌아가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분위기를 또 숙연하게 만드는. 예. 운동을 워낙 좋아한다고 잘했다고 하셨는데 스포츠 관련해서 스포츠에 관한 자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학창 시절 때는 그 반대표로 나가서 모든 종목에 배구면 배구, 탁구면 탁구, 농구면 농구 반대표 나가서 했고 실은 좀 사회에 나와서는 저 같은 장애가 있지만 골프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국대회 중앙일보 골프대회 나가서 우승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골프 대회면 많이 걸어다녀야 되는데 가능했나요? 예, 지금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1년 이렇게 하면서 차차 이렇게 18홀 중에서 네. 한 번에 이제 7홀 돌다가 그 다음에 9홀 돌고 그 다음에 14홀 돌다가 18홀 돌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체력을 이제 증강시키고 그래서 2005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아마추어 대회가 있길래 나가서 전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늘려서 그 꿈을, 그 목표를 이루시는 거네요. 예. 네. 운동 말고 공부도 잘하셨다고 했고 근데 보통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애들은 자기만 알고 좀 사회성이 결여되기도 하는데 대외 활동, 봉사 활동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제가 그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렸을 때 주로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6년 동안 저희 가방을 준 친구도 있었고 네. 또 제가 바깥 활동을 하는데 저를 같이 케어해주고 같이 동참해주고 저와 같이 활동해줬던 서로의 주위에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장을 하고 나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고 인생을 살았는데 나도 남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대학교부터는 제가 그 아이들에 대한 야간학교에 가서 봉사를 했고 또 장애인들한테 가서 또 학습 지도를 했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치료도 했고 이러면서 지금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바르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보통 어린 시절에는요, 솔직히 이름만 좀 특이해도 얼레리 어떻다 저렇게 많이 놀리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다 이겨내시고 다 친구들 다 자기 편이에요. 네. 저희들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문화가 발달하고 사회의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장애인이 지나가도 그냥 대견스럽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때는 상당히 그 따가운 눈초리와 야유 섞인 얘기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사회활동 그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이제 꺼리낌 없이 이제 친구들을 대할 수 있었는데 동네를 넘어서서 고개만 넘어서 가면은 그쪽 동네 아이들한테는 상당한 제가 따가운 시선의 눈초리를 받고 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사춘기 때까지 제가 장애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얘기하려면 큰 제가 다가온 시선을 받고서 가지 않은 것 같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예민한 시절에는요, 쌍꺼풀만 없어도 코만 살짝 들려도 다들 막 속상해하고 좌절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대학교 졸업하고 그걸 느끼셨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학교 졸업하고서 취업한 직장이
제약회사가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네. 예, 전국의 제약회사가 성행할 때고 네. 그래서 제약회사의 이력서를 보면은 이상하게 탈락이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여 군데 이렇게 이력서를 내도 저한테 면접 시험 보라는 데가 없어요. 아, 지금 사진이 좀 별로여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 사회활동도 열심히 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고 제 딸에는 뭐 공부는 네. 대학 다닐 때 탁월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좀씩은 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면접 시험은 보게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면접 시험이 계속 떨어져서 한 10여 차례 떨어지고 보니까 이게 사회 편견이구나 장애인의 벽이구나 이걸 실감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렇게 있네요. 그렇죠? 아니라고들 하면서. 그렇죠? 네. 예, 여러 번의 이렇게 실패를 맛보았지만 강사로 교육계에서 명성을 날리셨다고 1,400여 명의 수강생, 최고의 인기 강사, EBS 출연된 이 교육계에서 이름을 떨친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사의 길로 그럼 접어드셨어요? 근데 취직이 안 되셔서 그런 취업이 거죠? 안 돼가지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막막했는데 학원을 하는 우리 저희 선배님이 계십니다. 네. 선배님이 저한테 기꺼이 강의 시간을 주셔서 네. 그때부터 이제 학원 강의를 시작했는데 학원 강의를 시작하자마자부터 제가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전국의 최고의 강사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말씀만 하셨다면 다 최고시고 난 네. 잘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믿겠는데 맞나요?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인기 강사 맞았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정말 최고의 인기 강사 스타 강사면 돈도 참 많이 벌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는 네. 제가 1,400명이라고 했는데 왜 1,400명이냐면은 네. 한 반의 학생을 140명을 넣을 수 있었어요, 강의실에. 그러면 하루에 가르치시는 시간은 1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400명 정도밖에 풀리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10시간 밖에가 아니라 10시간씩이나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수강직을 제가 이렇게 개설을 하면은 네. 일주일 전에 마감이 돼요. 마감이 되는데 2시간 정도면 마감이 되고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 수강증을 가지고서 네. 서로 팔고 사는 그런 프리미엄까지 우와. 했습니다. 잘생겨서 그런 건가요? 아이들이 좀 재밌고 수학이지만은 잘 가르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저는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산술적으로 가치를 따지면 당시에는 한 달에 제가 수입이 지금에 따지면 삼성 아파트 한 3채 정도는 한 달에 버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수입을 놓으시고 이 공교육의 장으로 오셨어요. 예, 제가 네. 그렇게 수입이 이제 엄청난 대강사였다가 우리 제가 있던 학원이 사회복지시설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학원을 나와서 차렸습니다. 학원을 나와서 차리자마자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돈을 축적했는데 제가 사교육을 이렇게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일단 공교육에 들어가서 사교육의 장점, 네. 공교육의 장단점을 한번 융합을 시켜가지고 대전교육에 뭔가 이익을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제가 과감히 불을 버리고서 네. 공교육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교육위원회에 당선이 돼서 교육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정상적인 공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좀 마음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돈 많이 벌면 건물 몇 개 사서 상가에 해도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이 교육의 장으로 미래 꿈나무를 위해서 돌아오셨습니다. 교육위원, 최연소, 최초 교육의장까지 오르셨습니다. 이 교육의장 그 시절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해주세요. 네. 제가 저희들 교육위원이라는 것이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교육의 어떤 교육을 제안하고 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조금의 틈이 있었습니다. 비교육 경력자도 갈 수 있는 틈. 네. 저 같은 경우는 비교육 경력자의 그 틈새를 해서 교육위원 전국 최연소의 교육위원이 장애인 최초 됐고요.
또 이제 그 자체도 좀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부의장 4년 최연소죠. 이제 일단 무조건 최연소를 스타트를 끌었으니까 최연소 부의장 4년과 최연소 의장을 했습니다. 의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만 해도 저보다 30년 앞서시는 분들, 교육계 부교육감을 하셨다든지 또는 교육계 국장을 하셨다든지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데 또 제가 비교육 경력직에다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또 교육의 의장이 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진심이 통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사교육 옛날에 하셨잖아요. 솔직히 공교육만 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일반 학부모들은 일단 요즘 입학 시즌인데 애들 맡길 데가 없어서 사교육을 돌려야 되고 어떻게든 성적 올리려면 사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앞으로 꿈이 있다면 정말 사교육의 장점 많습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공교육의 장점 많습니다. 단점도 많아요. 사교육의 장점, 공교의 장점을 믹스해가지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교육, 그런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고 시행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상 행정하면서 그쪽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탁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미 양쪽에 다 계셨기 때문에 이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아까 나는 잘생겼고 운동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귀한 분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이시거든요. 응원의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되시는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정전 의장과 이웃이 살면서 그러니까 한 38년? 근한 4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자라온 장예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본인은 인기도 많았고 운동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다는데 맞나요? 아주 탁월하죠.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초등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저희들 자치기라고 하시다는 거였어요. 자치기. 나무 도망놀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그것을 하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이 소아에도 불구하고 평상인보다 더 잘했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뒹굴고 까지고 그냥 깨지고 아주 굉장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 노래도 잘하고 공격시도 톱이고. 아까 기타도 치시던데 기타 지금도 치시나요? 지금은 못 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러면요 우리 운동 어떻게 잘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부는요? 공부도 아주 제가 이제 지금 또 속된 말로 짱입니다. 짱. 공부도 정말 저는 이웃이서 제가 이제 보고 겪었으니까 잘하죠.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솔직히 그 어린 시절에는 놀릴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전 의장님 옆에서 친구 형님으로 도와주시게 됐는지 본인도 좀 마음이 착하셨었는지. 아니 왜 그러나 그러면은 저희 사는 집이 한 이제 문화동 천근입니다. 천근인데 하면서도 그 조금 봉투를 있어가지고 한 4가구, 5가구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 뭐 초등학생이라고 해야 뭐 몇 명 없었으니까 말하자면 친형 이상 가는 거죠. 아까 저쪽에 자리하고 계셔서 형님이라고 하시길래요. 두 분 또 쌍꺼풀 진하셔가지고 진짜 친형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의 닮아가시나봐요. 오랜 세월 함께 하시니까. 두 분 또 귀도 비슷해요. 귀가 인격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하는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 이제 정전이라고 이제 상범이라고 할게요. 제가 정상범이. 정상범이와 이제 같이 이제 한날 천민 가면 저수가 있었습니다. 저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씨름 시합이 있었어요. 동네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솔직히 너는 아프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5가구 뿐이니까. 네. 둘 뿐이었으니까. 아. 그런데 상범이가 먼저 붙었는데 원래 저 상대방이 워낙에 덩치가 좋아가지고 씨름하고 좀 큰 애들이랑. 예. 네. 한수 없어요 저희들은. 둘밖에 없으니까. 네. 하다가 이 이제 송합이 왼쪽 다리 와 뚝 떨어졌어요. 완전히 뚝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당시에는 차부 뭐가 있어요. 교통병이 있어. 그 리어카 있잖아요. 네. 리어카를 끌고 한 10월 길을 끌고 가서 병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없고 안 다니면서 해봤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예, 맞아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울었을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뭐 순간적 이루어지니까 잘 모르겠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씨름하면서 한번 부러졌고 축구를 골키퍼하다가 부딪혀서 부러졌고 2번 다리는 부러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말씀도 피우고 할 것도 다 하고 그렇게 잘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구쟁이 공 못하는 친구들의 마음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제가 어울리는 친구들이 네. 뭐 여러 방면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다는 친구들도 많고 주로 저는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보다는 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하고 많이 좀 어울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장희연 형님은 좀 공부 잘하셨어요? 저는 황 한마디로 못하셨다는 거예요? 꼴등. 그럼 형님은 그냥 업어다 주고 같이 놀고 이런 것만 도움이 된 거지 공부 쪽으로는 도움을 주신 건 아니네요. 오히려 주셨을 수도 있네요. 네. 뭐 하여간 옆에서 저를 네. 많이 좀 케어해주고 네. 같이 이렇게 귀찮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저보다 나이가 4살 그쵸. 많아요. 귀찮았을 것 같은데도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귀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 내색 않고 저랑 같이 이렇게 시극해가지고 같이 다니고 다른 동네 갈 때도 가고 우리가 몇 가로 나가는데 네. 한 10리 정도를 걸어가서 물놀이 하는 데까지도 같이 가시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 봉사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해줄 수 있는 평범한 거지만 상대방에서 봤을 때는 도움을 받은 거니까 네. 이것이 봉사구나. 네. 근데 얼마나 귀찮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요. 내가 참 형님이 좀 여기 계시지만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존경합니다. 그러세요. 좀 근데 우리 정전 의장님이 그 당시에 좀 많이 도움을 받으면 좀 이렇게 도움을 주셨나요? 어떠셨나요? 도움 받은 거 있으세요? 도움 많이 받았죠. 없어요. 제가 뭐 해드린 게 있어요. 뭐 받으셨는데 잠깐만요. 뭐 받으셨는데요? 예. 어렸을 때니까 네. 예, 그때 당시 딱지놀이 구슬치기 네. 이거 하면 절대 그것을 줘요. 100% 정답. 이마치 사거나 자기 몸만 이마치 남겨놓고는 다 주고 형 주고 친구 주고 절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친구가. 어린 시절 그렇게 업고 다녔는데 딱지 받은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앞에 사모님 계신데요. 저 러브스토리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사모님께. 또 너무 소박하세요. 네. 자, 그 집사라며 네. 저만 늦게 저를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 네. 가장 제가 이 사람의 인생에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주기에 있어서 가장 바닥을 칠 시기에 저를 만나가지고 네. 지금도 계속 바닥만 제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바닥을 치다 보면은 올라오는 것이 있을 테고 저는 네. 항상 지금도 제가 어려움 여러 가지로 건강상 또는 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고 제가 어렵지만은 저는 앞으로 꿈은 있으니까 네. 잘 될 거라는 그런 꿈을 갖고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 집사람한테 네. 묵묵히 또 기다려주는 모습이 또 고맙지만은 제 말도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좀 기다려달라. 뭔가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죄송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처음에 사모님 얘기해달라고 하면 쑥스럽다고 안 한다고 하시더니 여기서는 표현을 하시고 보통 여자 얼굴은 좀 40대, 50대 넘어가면 남편 사랑받는 얼굴은 핀다고 하잖아요. 고생한 얼굴 다 티나는데 우리 사모님 얼굴은요 사랑받은 얼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의 얼굴이 아니에요. 탈관한 얼굴이라고 모르는데 오늘 좀 저희가 짓궂은 질문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정전 이사님 어떠셨어요?
콘서트 함께 하셨고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초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는 느낌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한테는 또 다른 또 짐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뭔가 정상범 너 나름대로의 꿈이 있다. 그걸 알고 지금 저한테 눈빛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실현되는 삶, 저한테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 저는 그것에 부응해서 정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 뵀을 때는 쌍꺼풀이 진하고 좀 인상이 세셔서 좀 다가가기가 어려웠는데 저 이렇게 딱 두 번째 서로 대화해 보는 건데 이 진심과 이 진심이 눈빛으로 이 소명이 보여요.